운동 경기뿐만 아니라 삶에서도 한계치를 알아야 최선의 것을 얻을 수 있다. 자신의 한계를 알아야 그 최고치에 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모든 경쟁은 결국 자기 자신을 넘느냐 넘지 못하느냐에 달렸다. 나 자신을 극복하는 일은 다른 사람을 제압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값지고 훌륭하다. 삶은 의외로 단순하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면 답은 쉽게 나온다. 지금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도 뒤돌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송운정님은 아침마다 일어나면 항상 운동을 하고 집안 청소를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생활고에 시달려 막노동판에 나갈 때는 3시 반에 일어나 새벽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청소와 운동은 그에게는 삶의 기본이고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변함없는 하루 필수 일과라고 합니다. 그의 이런 성실함이 아들 손흥민 선수에게도 큰 영향을 끼쳤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손운정님이 운동을 제외하고 유일하게 좋아하는 것은 책 읽기입니다. 책에는 수많은 해답이 들어있었다. 책을 읽으면 자잘한 하루 일이 정리되고 내가 궁금해한 세상의 수수께끼가 풀리는 기분이었다. 복잡한 마음을 청소하듯 정리해주고 뒤엉켜 꼬인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 해결해 주었다. 책을 읽으며 세상과 소통했고 책 속에서 마음의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가 힘들고 어려운 시기를 버틸 수 있도록 힘을 준 것은 독서와 규칙적인 생활이었다고 합니다. 독서를 통해 마음의 질서를 유지하여 기본적이고 규칙적인 생활을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마음이 흐트러지면 가난과 고통도 배가 된다고 합니다. 그는 실업 축구팀 트레이너 코치로 일하면서 환경과 운이 따르지 않아 기회를 잡지 못하고 성적에 집착하여 혹사당하는 선수들을 보며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좋은 지도자란 무엇일까?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좋은 지도자란 기회를 주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기회를 준다는 것은 선수가 운동장에 나가 뛰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장에서 기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진정으로 기회를 주는 일이다. 선수 개개인의 노력이 있어야 하고 또 외부 환경도 제공되어야 한다. 그는 축구를 좋아하던 어린아이 손흥민에게 얼마나 열정적으로 축구를 알려주었는지 책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정말 그의 열정과 노력이 존경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가치가 있는 일은 무엇이든 항상 시간이 필요하다. 어려서부터 몸에 나쁜 건 먹지도 않고 몸에 나쁜 일은 쳐다보지도 않았다. 축구를 위해 내 몸을 최적화하는 것이 그때 내가 해야 할 일이었다. 그뿐이었다. 본질에 집중하는 것. 손운정님은 몸뚱이 하나의 의지에 오직 축구만 생각하며 중고등학교 6년을 삶의 배수진을 치고 살았다고 합니다. 뒤로 물러나면 강물에 떨어져 죽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면 적에게 죽임을 당하는 상황. 그는 항상 긴박하게 살아야 했고 단 하루라도 게으름을 피웠다간 살아남을 수 없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삶의 기준과 가치관을 제대로 세워서 남들의 좋지 않은 시선과 타협하는 선택으로부터 휩쓸리지 않았고 가을바람과 함께 흔들리는 갈대가 되지 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시계가 없던 고등학교 시절 몸이 곧 시계 역할을 해주어 대략 새벽 5시 반에는 일어났었는데 눈이 떠지면 일어나 화장실을 갔다가 옷 입고 훈련 나가는 게 일상인 그는 화장실이 급해서 깨어나 어느 때처럼 운동을 하러 나갔는데 순찰차가 따라붙어 파출소에 끌려 나갔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시절에는 야간 통행 금지가 있었습니다. 6년간 하루도 거르지 않고 새벽 훈련, 오후 훈련, 밤 훈련을 하며 살았던 그는 미친놈 소리를 지겹도록 들을 만큼 혼자 죽어라 운동을 했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너 지금 흘러가는 이 시간 내 인생에는 다시는 안 와. 이 생각을 하면 아무리 피곤해도 눈이 번쩍 뜨여서 벌떡 일어났다고 합니다. 지금도 그는 여전히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를 하고 운동을 하러 나갑니다.
힘든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 게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바로 생활 리듬을 철저히 지키는 것입니다. 삶의 역경과 고난을 이기는 방법은 의외로 간단하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머릿속으로 고민하기보다 우선 정직하게 몸의 리듬을 지키는 것입니다. 생활이 불규칙해지면 생각도 흐트러집니다. 스스로를 삼류 선수였다고 말하는 송웅정 감독님은 어린 선수들에게 나처럼 하면 안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가 아이들을 가르치기로 결심하고 맨 처음 정한 지도 철학은 나와 정반대의 시스템을 갖추고 가르쳐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내 오류를 2번 반복하지 않겠다는 결심, 그 생각으로 연구하고 또 연구하고 지금도 매일 생각하는데 아직도 부족하다고 합니다. 능력은 없지만 좋은 지도자, 좋은 아버지가 되고 싶었다. 그래서 고민했고 연구했다. 오직 축구만 생각했다. 찰나의 간결한 볼터치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초가 탄탄해야지만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혜성같이 나타난 선수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차곡차곡 쌓아 올린 기본기가 비로소 발현된 것일 뿐이라고 말합니다. 꾸준히 노력하는 것이 결국에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겼다 해도 미래가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축구를 얘기하면 팀워크를 많이 얘기하지만 송웅정 감독님은 11명의 선수 개개인이 강해질 때 그 팀도 강해진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강해지려면 먼저 내가 강해져야 합니다. 나로서 당당하게 혼자 설 수 있어야 합니다. 가르쳐주는 대로만 하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왜? 라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합니다. 손훈정 감독님은 오른발이 주발이었던 선수 시절 볼이 어떤 위치로 떨어져도 자유롭게 정확히 슈팅할 수 있는 양발을 사용하는 선수가 되고 싶었다고 합니다. 고민만 하고 있을 수만은 없었다. 혼자 양발 연습에 돌입했다. 내 주발인 오른발이 아닌 왼발의 존재감을 높여야 했다. 본능적으로 먼저 튀어나오는 오른발을 잠깐 멈추고 왼발이 나서야 했다. 고민 끝에 나는 운동화에 앞정을 박았다. 누구나 성장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하지만 감독님만큼 정말 절실하게 말 그대로 피나는 노력을 했었는지 스스로에게 물어보게 됩니다. 감독님은 그렇게 갈급했던 양발 훈련을 손흥민 선수에게도 적용합니다. 항상 양말 신을 때도 왼발부터, 바지를 입을 때도 왼다리부터, 운동화 끈을 묶을 때도 왼쪽부터, 경기장에 들어설 때도 왼발부터. 이것은 요새 흔히 말하는 루틴의 개념이 아니라 축구를 잘하기 위한 피나는 노력이었습니다. 감독님은 어린 시절 객지에 홀로 나와 축구라는 동아줄을 죽을둥살둥 붙잡으며 축구를 계속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고 합니다. 나에게 축구는 곧 나의 인생이다. 축구로 인해 많은 연구를 해야 했고 생각을 해야 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이 행복했다. 손흥민 선수는 기본기를 채우기 위해서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7년 동안 365일 단 하루도 쉬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루를 쉬면 본인이 알고 이틀을 쉬면 가족이 알고 사흘을 쉬면 관객이 안다는 말이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놓지 말아야 하는 가치는 겸손과 성실이라고 그는 말합니다. 나는 농부의 마음이다. 365일 파종한다. 하루라도 손을 놓으면 열매를 거두기 어렵다. 아무리 시간이 걸려도 아무리 빨리 예쁘게 틔운 싹이 보고 싶다 해도 뿌리를 튼튼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위쪽보다 보이지 않는 뿌리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욕심이 없으면 불안하고 초조할 이유도 없습니다. 매 순간 행복하면 된다는 생각. 우리가 열심히 사느라 잘 몰라서 그렇지 우리 삶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즐거움과 행복이라고 감독님은 말합니다. 저도 미래를 생각하면 항상 불안하고 초조했습니다. 성과는 안 보이고 매일 제자리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이 책을 읽고 감독님의 말씀처럼 겸손하고 성실하게 보여지는 것에 욕심내지 않고 기본을 철저히 지키며 좋은 영상 만드는 것에 열심을 다하려고 합니다.
영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와 시청자분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격려의 댓글 덕분에 행복하게 영상 만들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하루도 훈련을 걸을 수 없었다. 집도 가난한데 애들이랑 운동장에서 공이나 차고 있다며 한심한 미친놈 소리는 늘 따라 붙었다. 제도권 밖에서 개인 훈련만 시키는 내게 정신 나갔다는 소리는 그나마 양반이었다. 나에 대해 누가 뭐라 하든 마음에 담아두고 신경 쓸 일도 아니지만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이 말하고 싶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선수는 손흥민이고 나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볼보이라고. 내가 아들과 축구를 한 시간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시간이라고. 손흥정 감독님은 서점에 나와 있는 축구와 관련된 책은 모조리 다 찾아 읽었다고 합니다. 또한 근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헬스와 관련된 책들도 안 읽은 게 없다고 합니다. 스스로 터득해 깨우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지식과 지혜들을 책 속에서 발견해 익히는 것도 중요하다고 합니다. 삶이라는 해전에서 책은 함선과도 같은 역할을 해준다. 배가 없으면 바다로 나갈 수 없듯 책이 없으면 삶을 헤쳐나갈 수 없다. 손훈정 감독님이 책을 읽으시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적어도 3번은 읽는데 처음 읽을 때는 글자색과 같은 검은색 펜으로 중요한 대목을 체크하고 메모하며 읽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2번째 읽을 때는 파란색 펜으로 체크와 메모를 반복하고 3번째 읽을 때는 가장 핵심이 되는 내용을 빨간색 펜으로 체크하고 메모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3독을 한 후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잊지 말아야 할 교훈이나 나 자신을 돌아왔을 때 나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메시지는 독서노트에 옮겨 적는다고 합니다. 그가 축구 지도자 생활을 못하게 되어 월급이 끊겼을 때 삶이라는 전쟁터에 빈손으로 내던져진 기분이었다고 합니다. 그때 집어든 무기가 바로 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삶의 고비고비마다 버팀목이 되어준 존재가 바로 책이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가 열심히 사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책임감을 기본으로 장착하고 성장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도 절대 게을리할 수 없었고 절대 대충할 수 없었다며 강한 책임감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가정은 최초의 학교고 최고의 학교입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하는 말에 앞서서 부모가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먼저 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감독님은 축구를 가르치면서 아이들보다 몸을 적게 쓴 적이 없다고 합니다. 아이들이 뛰는 만큼 뛰었고 아이들이 흘리는 땀만큼 흘렸다고 합니다. 아니, 그보다 더 뛰고 더 많은 땀을 흘렸다고 합니다. 지도자들은 끊임없이 훈련법을 개발해야 하는데 기존에 있던 것만으로는 부족함을 느끼고 웬만한 빅 매치는 다 찾아보며 반복해서 집중적으로 연구했다고 합니다. 내가 생각해도 미쳐 있었다. 불광불급, 미쳐야 미칠 수 있다. 그 큰 말에 다다를 순 없겠지만 어느 정도 미쳐 있었던 것은 맞는 것 같다. 삶의 완성이란 없습니다. 어느 정도 왔다 하더라도 이제 반을 왔구나 하는 심정으로 다시 나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스스로 성장하려 노력해야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우리 삶은 늘 현재 진행형이라고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린 시절부터 상 같은 걸 받아올 때면 축하해준 뒤 집에 들어오면서 그 상장과 상패는 분리수거하고 들어오라고 말한다고 합니다. 그는 지금도 초심을 강조합니다. 축구선수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 교만이라고 합니다. 명성을 쌓는 데는 20년이 넘게 걸리지만 무너지는 데는 3분도 채 걸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성공 안에서 길을 잃고 헤매면 안 된다고 합니다. 매 순간 성장을 위해 노력하고 어제보다 오늘이 낫고 오늘보다 내일이 더 낫게 살아가야 한다고 말합니다. 매일매일 하고 싶은 일, 좋아하는 일을 최선을 다해 하는 것, 하루하루 자기 삶을 새롭게 만들어 나가는 과정, 그것이 성공이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상황이 좋다고 오만하면 인생을 망칠 수도 있다고 합니다. 잡스의 연설 Stay hungry, stay foolish라는 말처럼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어리석어 보일 정도로 끊임없이 노력하라고 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발전을 위해, 나를 성장시키기 위해 부단히 공부하고
연구하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내가 골을 넣었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건 아무것도 없다. 지금 내가 할 일은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다. 내가 만난 월드클래스 선수 중에 인성이 나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감독님은 나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은 다 나의 것이 아님을 알고 겸손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라고 합니다. 세상은 감사하는 자의 것이니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라고 합니다. 마음을 비운 사람보다 무서운 사람은 없다고 말합니다. 아이들에게 꿈을 크게 가지라고 강요하지는 않지만 일단 꿈을 꾸기 시작했다면 그 꿈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함을 강조합니다. 너희들 상대는 국내가 아니야. 너희들의 상대는 세계야. 세계 각자의 뛰어난 재능을 지닌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바로 이 순간에 너희가 편히 잠을 잘 때도 아이들은 공을 차며 자신의 재능을 가다듬고 있다는 걸 명심해. 물론 쉴 땐 쉬어야지. 하지만 훈련할 땐 아주 치열하게 하는 거야. 이 세계의 벽 절대 안 높아. 너희들도 할 수 있어. 가슴만 뛰는 축구선수가 아닌 가슴과 내가 함께 뛰는 축구선수가 되어야 한다고 그는 뜨겁게 말합니다. 삶은 몇 번의 기회를 준다고 합니다. 그 기회를 잡는 자와 흘려보내는 자가 있을 뿐이라고 합니다. 거기서 살아남으려면 나태하거나 게으르거나 남하고 똑같이 해서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남 잘 때 같이 자고 남 먹을 때 같이 먹고 남 놀 때 같이 놀면 절대 남을 앞서갈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가 분명하게 말하는 것은 성공은 선불이라는 것입니다. 성공은 내가 무언가를 선불로 지급했을 때 그 후에 올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올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불을 안 했는데 내 앞에 어느 날 갑자기 성공이 찾아오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들 일에 실패란 없다. 오직 경험만이 있을 뿐이다. 손흥민 선수가 함부르크와 계약이 된 후 감독님은 근처에 방을 잡고 생활했다고 합니다. 3평 남직한 방에 돈도 없고 차도 없고 조식으로 제공하는 빵 몇 조각을 먹는 게 하루 중 가장 배불리 먹을 수 있는 유일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3년 동안 오직 아들의 훈련과 뒷바라지, 그 외에는 생각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 시절을 떠올리면 춥고 배고팠던 생각밖에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린 시절부터 고생은 좀 해봤다 자신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잘 넘길 수 있었다는 감독님. 웬만한 것들은 예방주사를 맞아서 잘 극복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감독님이 자신이나 손흥민 선수에게 귀가 닳도록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운칠기삼. 재주나 노력은 3할 정도이고 운의 몫이 7할이다. 그게 삶이다. 감독님은 이렇게 살 수 있었던 건 모두 운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를 가르친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그건 아들 인생의 지극히 일부분일 뿐이며 모든 것은 손흥민 선수가 가진 실력이었고 운이었고 노력이었고 투지였다고 합니다. 당연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조심스럽다고 말합니다. 오늘 운이 좋았다고 내일 운이 좋으라는 법은 없기에 운칠기삼을 가슴에 새기며 하루를 보낸다고 합니다. 인생을 살면서 불평불만하고 하소연하지 말라고 합니다. 내 삶이고 내가 만드는 것이니까요. 기회는 늘 오지만 준비를 했느냐 안 했느냐의 문제라는 겁니다. 묵묵하게 기회가 올 때까지 훈련량을 계속 늘리고 기회가 왔을 때 임팩트를 보여줘야 한다고 말합니다. 언제 찾아올지 모를 단 한 번의 기회를 위해 묵묵히 훈련하는 것. 모든 운동선수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덕목이라고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프로선수의 역할이라고 감독님은 말합니다. 손흥민 선수는 18살 때부터 슈팅 훈련에 매진했다고 합니다. 매일 왼발 500개, 오른발 500개, 양발로 슈팅 1000개씩이 기본이었다고 합니다. 200개가 넘게 녹화해놓은 경기 테이프들을 돌려보며 실수하는 장면들을 돌아보며 절대 놓쳐서는 안 될 장면들을 뽑아 5존을 선택해 슈팅 훈련을 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손흥민 존이 그중 2군데라고 합니다.
여러 각도에서 볼을 강하게 차주었고 원하는 방향으로 컨트롤한 후 때리기. 그것의 무한 반복이었다고 합니다. 지금은 손흥민 선수가 볼을 잡아놓은 위치만 봐도 저건 골이다 라는 감이 온다고 합니다. 손흥민 선수가 어떻게 찰지 알기 때문에 볼을 잡아놓은 것을 확인하면 골망을 본다고 합니다. 매일매일 전쟁을 치르는 심정으로 산다는 감독님은 온순하고 착하고 예의 바르다는 덕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자신감 있는 것, 꿀리지 않는 것, 기세에서 밀리지 않는 것은 경기력과도 직결된다고 합니다. 위축되면 안 됩니다. 내 목소리를 내야 한다고 합니다. 자신감. 일단 붙어봐야 할 것 아닌가. 저질러보고 깨지고 얻어맞아도 자신감을 가져야 한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어떤 중심을 가지고 있느냐,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확신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투명하고 진정성 있고 일관된 삶을 살도록 노력하되 어떤 상황에서도 강한 멘탈을 유지해야 한다고 합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한다. 성공은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이 아닙니다. 성장이야말로 우리가 늘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을 넣었어도 승리를 했어도 우승을 했어도 지금 해야 할 일은 바로 다음 경기를 준비하는 것이라고 감독님은 말해줍니다. 학교 운동장에서 두 아들을 훈련시킬 때 의붓 아버지냐는 소리까지 들었다고 합니다. 혹독한 시간을 돌아보면 아이들에게 너무도 미안하다는 감독님. 하지만 엄한 훈련에도 우리 아빠는 나를 사랑해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 무뚝뚝한 부자지간이지만 그 안에 사랑과 믿음을 자신했기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큰 부모는 작게 될 자식도 크게 키울 수 있고 작은 부모는 크게 될 자식도 작게 키운다고 나의 작은 그릇이 내 아이들을 작게 가둘까 두려웠다고 합니다. 신뢰와 격려로 멀리서 지켜봐 주는 것, 그 아이가 스스로 미래를 만들 수 있도록 믿으며 응원해 주는 것, 부모가 할 수 있는 건 그것뿐이라고 합니다. 나이가 들어서 열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없어서 나이가 드는 것이고 아파서 못 걷는 게 아니라 걷지 않아서 아픈 것이라고 합니다. 핑계대는 순간 할 수 있는 일은 점점 더 사라진다고 합니다.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타인에게 간섭받지 않으면서 자유로운 나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매일 운동하고 책을 읽고 몸과 마음을 깨끗이 정돈하고 살핀다고 합니다. 나이가 든다고 저절로 부록이 되고 지천명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론은 책이다. 이 모든 노력을 위해 그 방도를 찾기 위해 나는 책을 본다. 모든 걸 극복할 수 있는 건 책이다. 독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책을 통해서 미래가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매일 상상한다고 합니다. 쓸데없는 일과 물건들로 에너지를 빼앗기지 않는 단순한 삶. 가진 건 없어도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시간적으로 여유로운 자유로운 삶. 다른 사람의 평가나 명예, 권력과는 무관한 단박한 삶.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 2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3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고 30대 때 치열하게 살아야 40대 때 빛나게 살 수 있다는 감독님은 추레한 노인이 되지 않기 위해 지금도 아침 일찍 일어나 청소하고 운동하고 책을 읽는다고 합니다.